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당권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유력한 당권 후보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조용하게 처리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므로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냐 하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나경원 씨는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분이 언급한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을 대통령실이 아주 단호하게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반박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과도 타이밍이 이렇게 일치되어 가지고 상당한 정치적 해석을 낳게 한다 이겁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탕감 및 면제 정책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그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전세 대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었는데 더 과감한 정책으로서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부위원장의 출산 시 빚 탕감 발언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는 적절히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황급하게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질문이 쇄도했다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공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건데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하다는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면서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브레이크는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사람 중에 나경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이 친윤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나경원 씨가 1등으로 나옵니다.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은 유승민 씨가 1등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2021년 그때 전당대회에서도 사실은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당선되긴 했지만은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씨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당내 분란이 또 다시 촉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반박 브리핑이 있기 3시간 전에 KBC 광주 방송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 인터뷰에서 최근에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출마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직은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가지 아젠다, 저출산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당대표라는 자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최근까지도 당 원로와 중진 의원들을 만나며 출마 여부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투표로만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세가 강한 나경원 의원이 하여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냐? 윤상현이냐? 아니면 김기현이냐? 뭐 객관적인 이런 어떤 흐름으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밀고 싶은 것 아니냐, 당대표로서. 그런 느낌이 오긴 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때는 물론 원내대표였습니다. 특히 그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김기현, 윤석열 2사람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꼭 1년 전 어제군요. 1년 전 어제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아주 몰아붙일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홀연히 나타나가지고 코로나로 몰린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안는 식으로 포용하면서 당내 분란을 수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며칠 전에 이준석과 콤비 플레이를 벌이고 있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밀어내면서 이 선거운동 기구를 단일화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잘 보좌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 경선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당대회가 좀 이상한 모습이 되고,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전당대회가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분열을 촉진시키는 전당대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작년에 이른바 윤핵관과 맞서면서 내세웠던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화두가 있습니다. 당내 민주화를 해야 한다. 당은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당도 죽고 선거 때도 진다. 그 기치가 비록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놓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한 사람을 꼽았을 때 그게 2024년 총선 때 일반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나경원 비판이 아주 남다르게 보이고, 이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감사합니다.